안녕하세요, 스윗피터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화면에 띄운 20.5년 어떤 숫자일지 알아채셨나요? 바로 20.5년은 제가 교육을 받은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석사 2년, 그리고 또 석사 2년 반. 이 숫자를 보면 참 열심히 살았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 사이사이에는 빠져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과거에 제가 쓴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글인데요. 제가 두 번째 대학원 때 진로상담이라는 과목에서 쓴 보고서입니다. 그때 저는 그때의 그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의 제가 그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이야기지만 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다. 맞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뇌성마비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8살, 10살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나이에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있어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 그 마음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문장 지금 읽어도 맞습니다. 직관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직관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붙잡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이랬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전공은 어떨까? 임상 말고 상담이나 상담 교사는 어떨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임상가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에는 선례도 없고 롤모델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례가 없으면 내가 처음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용기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용기이기도 했고 좀 무모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임상대학원에 지원을 했고 한 번 떨어졌지만 2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이 문장 어떠신가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 벅차면서도 되게 아픈데요. 처음으로 내 생에서 라는 말이 되게 아프고 이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되게 벅찬 감정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아무런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고 이룬 거였으니까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너무 좋은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울기도 많이 울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 축하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남들이 3시간 뭐 걸리는 과제에 저는 뭐 5시간, 뭐 많게는 8시간, 9시간까지 걸리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마감은 늘 똑같았고 해야 할 거는 똑같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뭐 남들보다는 많이 느렸으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해냈고 뭐 대학원 때도 제 생각에는 저는 좋은 논문을 썼고 자부심을 가지고 졸업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저는 수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 지원을 할 때면 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체장애 때문이라고는 100%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저와 같은 스펙의 친구들은 다 붙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거절을 보고 많이 좌절했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제 몸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 그것은 제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쓸 때 원망과 후회? 뭐 그런 감정들이 막 섞여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문제였을까? 라는 생각으로 자책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원, 교육대학원에 갔습니다. 상담심리 전공으로요. 그래서 저는 2번의 석사를 했습니다. 근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처였습니다. 근데 저는 도피처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안녕 얘들아, 수빈쌤이야. 우수상 허수빈 이하동은 자랑을 살짝 하자면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 대표로 졸업을 하기도 했고요. 도피처라고 대충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피할 곳이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저에게 숨을 곳도 필요했고 저를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돌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줄이 보고서에는 가장 담담하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줄의 무게는 써본 사람만이 압니다. 임상심리를 포기한다는 것,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전공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에서 벗어나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인 임상심리 전문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심리 전문가는요? 역시 찾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개인의 능력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구조의 문제라고요. 수련기관에는 물리적인 접근성이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수련생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말이 거절의 이유가 됩니다. 전례가 없으니까 받지 않고 받지 않으니까 전례가 없는 겁니다. 이 순환을 깨지 않으면 장애인 임상가는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지금까지 제가 배웠을 때 한 사람의 고유함 그 자체를 이해하고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 학문의 현장에서 장애라는 고유함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내담자로서의 장애인은 받아들이면서 전문가로서의 장애인은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교육대학원 재학 중에 쓴 글이니까 그때 저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상담교사가 되려고 했고, 상담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시험에 도전했습니다. 1차 시험에는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근데 2차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도 또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의 혼란의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으며 저는 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상심리 전공으로 박사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도 물론 있었고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의 또 서포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과의 뭔가 인연을 얘기하자면 조금 긴데, 교수님이 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으로 저를 봐주신 분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에 입학 후에도 간간히 저의 안부를 물어봐 주시기도 했고, 학부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도 했고, 휴학했을 때는 무슨 일 있냐고 또 걱정스런 안부 전화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석사 지도 교수님이 되셨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회식 자리에서 박사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저도 생각은 있고 진짜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박사 과정에 들어와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원래는 저희 박사 과정이 임상심리 전문가를 따야지 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못한 저로서는 박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이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교수님도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제가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임상심리라는 데 서서 다시금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줄 알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는 거였더라고요. 교육대학원에서 배운 상담심리도,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교육학도, 그 혼란했던 시기도 그때는 다 따로 노는 흩어져 있던 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 점들이 하나의 선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를 갈 거고, 또 박사 이후에는 해외에 나가서 장애 심리나 재활 심리를 제대로 배워보고도 싶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돌아와서 센터도 열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가족들의 마음도 돌봐줄 수 있는 곳으로. 지금은 그런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박사를 준비하는 지금부터 제가 해나갈 하나하나를 이 채널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요청 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다시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아팠구나. 그 아픈 와중에도 잘 쓰고 있었구나. 내 이야기를 잘 버텼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지금의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멈추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20.5년 전에 저에게 지금의 저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너가 가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쓴맛을 삼킨 사람이 건네는 이야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어떠셨을까요? 이번 한 주도 저희 아름답게 버텨봅시다. 네, 스윗비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